안녕하세요. 갑골의 덕천입니다. 오늘은 통가리를 못 할 것 같습니다. 비가 와서. 아, 요거는 천여왕이라 좀 눈에 잘 띄라고. 이거는 어제 통가리 한 거죠? 이제 어제 통가리 한 건데 안에 한번 살짝 볼까요? 자, 어제 이 통은 벌이 없었죠? 맨 가쪽에 있는 건데 구황이고 벌이 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어제 통가리 하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벌을 지원을 한 거죠. 왼쪽 동에 있는 벌들을 지원을 좀 한 겁니다. 자, 왼쪽 통에 있는 벌을 같이 지원을 했는데 보시면 좀 메꿔졌죠. 완벽하게 메꿔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 메꿔졌습니다. 그리고 좀 2층에도 약간의 벌들이 이제 좀 붙어 있다는 거죠. 거의 2층에 벌이 없었죠. 근데 지금 안에 보시면 벌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갈 놈들은 돌아갔을 것이고,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전부 다 이 안에 있는 건 아니니까요. 돌아갈 놈들은 제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갔을 것이고, 내역봉인 놈들은 여기에 남아서 여기서 이제 살겠죠. 또 떨어진다 비. 지원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여기에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입구에도 벌들이 좀 활동을 하죠. 전에는 활동이 거의 없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지원을 못했죠. 이게 두 통을 지금 통과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안정적이 되었고요. 여기서부터는 지원을 못했어요. 네, 아직도 좀 입구에서 나머지 지금 우리 일반 벌통으로 교체를 한 것들은 이제 안정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할 수가 없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개미를 화염 토치로 그냥 꼬실라 버린다 그러죠. 우리가 토치로 꼬실라 버리고 말아버립니다. 그게 가장 확실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화재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생각지 못했던 우리 시청자분께서 좋은 정보를 주셔서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제 영상에 보면 댓글을 달아주셨고, 그래서 제가 그 댓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정보니까 우리 벌쟁이님들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게끔 방송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허락을 맡았고요. 제가 댓글을 기억을 못하니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네요.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미 잡는 데는 붕산이 최고입니다. 빵 붕산 사양액 혼합해서 놓아두면 개미들이 먹고 사라집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김세호 벌쟁이님께서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고, 근데 주의할 점은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아 벌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개미만 들어갈 수 있게 송곳이나 못을 토치로 달궈 용기 옆에 작게 구멍을 뚫어주면 벌 피해는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세하게 이분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달아주셨냐면요, 컵라면 빈 용기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컵라면을 먹고 나면 그 용기가 남아 있잖아요. 그 남아 있는 그 용기를 버리지 말고 이걸 활용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컵라면 빈 용기에 빵, 붕산, 사양액, 빵은 일단 식빵이나 이런 종류 쓰시면 되고, 붕산은 마트에서 파는가요? 제가 붕산을 안 사봐서 저는 이 방법을 안 써봤거든요. 근데 가정집에서 이 방법을 쓰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노출이라, 사람이 굉장히 단순한 거죠. 이게 노출이라 저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이분께서 용기에 뚜껑이 있어야 한다, 이 점을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빵, 식빵 종류, 그 다음에 붕산은 마트에서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마트에 없다면 약방에 있겠죠? 약국에. 붕산,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사양액, 설탕물을 말하는 거죠. 이걸 이 세 가지 빵, 붕산, 사양액, 이걸 섞어서 컵라면이나 이런 용기죠. 이런 용기에 담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뚜껑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토치, 이 토치죠. 이 토치로 가열을 하는 거죠. 못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것도 괜찮죠. 이게 우리 이동양봉들이 쓰는 철사입니다. 철사. 근데 이게 우리가 말벌 포획기를 설치할 때 6mm 이하의 망을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꿀벌이 못 빠져나가니까.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6mm가 안 되죠. 6mm 되나? 6mm 안 될 거예요. 자, 이 측정기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벌은 못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이건 벌보다 작습니다. 이런 것들을 토치에 구워서 빨갛게 만들어서 구멍을 내고 이 안에 빵, 붕산, 그 다음에 사양액을 섞어서 넣어주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분께서는 미리
미리 설치를 해서 개미가 동장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트랩이죠. 개미 트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주신 분은요, 김세호 벌쟁이님이세요. 그리고 자기가 써봤는데 아주 좋더라. 그래서 이거는 우리 벌쟁이님들과 공유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허락은 맡았고요. 자, 이런 쇠 같은 경우는요, 그 토치로 잠깐만 가열을 하면 빨개집니다. 이게 못이 좋겠죠, 뭐. 이게 요런 쇠에 이렇게 가열을 해서 자, 빨개집니다, 지금. 그죠? 토치로 구우면 금방 빨개져요. 자, 이렇게 가열을 해서 하단에 개미가 들어갈 자리, 그 자리에 이렇게 갖다 대고 구멍을 내는 거죠. 구멍 뚫렸죠? 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구멍을 뚫어줍니다. 토치로 쓰시면 돼요. 뭐 다른 거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토치로 이렇게 달구면 돼요. 지금 한 번 달궜는데 계속해서 제가 구멍을 뚫고 있습니다. 이제 다 됐네요. 그럼 또 토치에 대고 살짝 가열해주고, 또 구멍을, 이 개미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되니까 깔끔해야 되겠죠. 작은 개미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깔끔하게 구멍을 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런 음료수병이죠. 음료수병, 뭐 이런 음료수병, 이런 데다가 하단에 구멍을 내주면 되겠죠. 이것도 이게 토치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이게 화재 위험성이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이게 불 끄트리에다 이렇게 대고 있으면 이게 금방 달궈져요. 이 철사 같은 거, 그 다음에 못. 근데 이 철사가 낫겠죠. 왜냐면 못은 짧으니까 손을 딜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철사를 이용을 해서 6mm 이하면 됩니다. 6mm 이하. 그래서 개미가 들어가기 좋게 여기다 이렇게 구멍을 뚫어줍니다. 인두도 괜찮죠. 인두 같은 경우도 잠깐 전기 꽂아놨다가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봉장해서 이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철사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멍이 났죠. 개미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구멍입니다. 근데 벌은 못 들어가요. 대가리는 들이밀 수 있을지 모르지만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구멍을 내주고, 이런 음료수병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구멍을 내줍니다. 이렇게 구멍을 내줘서 이 안에 사양액과 붕산, 사양액은 설탕물을 얘기하는 거죠. 설탕물, 붕산, 그 다음에 빵 부스러기, 요놈들을 이제 조물락조물락 해야 되겠죠. 조물락조물락을 해서 이 뚜껑을 열고 이 안에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다시 반드시 뚜껑을 닫아야 돼요. 왜냐면 벌들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뚜껑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요거 말고 컵라면 같은 경우 이제 위에 비닐로 고무줄로 해서 비닐을 덮어야 되겠죠. 이런 작은 병들도 괜찮고, 근데 요런 병들은 대부분이 밑에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붕산이나 이런 설탕물이 가양으로 흘러나올 수 있으니까 밑에 바닥에서 조금 띄워서 구멍을 뚫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요 갓 쪽으로 가운데가 쏙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갓 쪽으로 이 붕산이나 이런 것들이 흘러 내려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렇게 구멍을 뚫어서
설탕물, 빵, 식빵 부스러기, 그 다음에 붕산 이렇게 희석을 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몇 대 몇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냥 붕산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정집에서 그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요런 거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런 작은 물병, 음료수병, 우리가 쉽게 구멍을 낼 수 있는 거, 그 토치를 사용해서 구멍을 내서 이걸 개미가 장개미가 다니는 길목에 딱 세워 놓으시면 된답니다. 그러면 요 안으로 그 개미가 들어가서 그걸 먹고 자기 집으로 간다고 합니다. 물고 빵 조각이죠. 그러니까 빵 조각을 물고 저기 집으로 들어가서 여왕개미까지 전부 다 없애버린다고 하니까요. 요 방법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그분께 토치로 따라가면서 전부 화염 방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토치가 좀 위험하기도 하고요. 잘못하면 벌통에 불이 붙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 방법보다는 우리 김세호 벌쟁이님께서 알려주신 이 방법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영상을 오늘은 개미 퇴치로 영상을 다뤄봤습니다. 제가 올해 작년 아니요 올해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억력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요. 근데 올해는 화가 필요 없는 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라는 건 오행상의 화를 의미하는 거죠. 이게 화가 필요 없다는 의미가 굉장히 좀 다양해요. 이게 어디까지 내가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죠. 근데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벌은 화에 속합니다. 오행상 화에 속하고 꿀은 오행상 토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벌과 꿀은 다르죠. 그러니까 꿀은 필요한데 화는 필요가 없다 이 얘기죠. 근데 오행상으로 벌이 화에 속하기 때문에 벌이 필요 없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과 비슷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벌이 필요 없는 한 해, 그 얘기는 꿀이 그만큼 안 나온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요 벌들한테 분산해서 따온 꿀을 그대로 다시 넣어줬어요.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숙성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 거죠. 왜? 숙성이 끝나고 봉개를 해버리면 벌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의외로 숙성을 안 시키죠. 봉개를 못 합니다. 꿀이 차있다 할지라도 숙성을 안 시키고 봉개를 안 한다 이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얘네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꿀이 그렇게 안 나올 걸. 자기네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양의 꿀이 안 나올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봉개를 안 해버리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해석을 하셔야 돼요. 벌을 보고. 근데 물꿀을 따시는 분들은 봉개하기 전에 꿀을 따버리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취미나 초보, 그 다음에 부업 이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봉개한 꿀, 숙성꿀을 반드시 채취를 해라. 그래야 이동양봉들이 채취하는 물꿀 또는 농축꿀, 기계로 농축한 꿀, 이 꿀에 승산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숙성꿀을 따시는 분들 지금 소비 열어보세요. 꿀 없습니다. 제가 꿀을 넣어줬죠. 근데 꿀을 많이 파먹었죠. 그 얘기는 꿀이 안 들어온다 이 얘기죠. 근데 일부는 얘네들이 봉개를 했어요. 근데 먹이긴 제가 서말을 먹였습니다. 아카시 꿀을. 근데 서말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주문 받은 게 있는데 제가 공급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도 달라고 하시는데 안 나오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벌을 키우시는 분들이 그쵸, 우리도 이제 무농약을 얘기할 때가 됐죠. 속살만이나 아니면 스트립제를 넣습니다. 이 아내들한테 최대한 이 농약 성분이 섞이지 않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저한테 꿀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제 거만 달라고 그래요.
제가 그만큼 꿀이 없으니까 제가 믿을 만한 사람들께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럴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꿀 생산을 어떻게 하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믿음을 줬냐에 따라서 나는 꿀이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 결과가 오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가격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아주 오래 전부터 제가 버스를 타고 꿀을 배달을 했어요. 17살 땐가부터 그렇게 배달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이분들을 계속해서 꿀 공급을 해줬기 때문에 오랜 고객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꿀값을 함부로 못 올립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꿀이 부족한 때는 더더욱 힘들죠. 당연히 저야 돈을 못 벌겠지만. 그 올해같이 꿀이 안 나는 해, 즉 다시 말하면 화가 필요 없는 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화가 필요 없는 해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건 벌이 필요 없는 해가 되는 수가,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벌이 필요 없는 해, 그 얘기는 꿀이 없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밀개가 안 됐다면 꿀이 안 들어온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꿀이 저번에 보니까 한꺼번에 좀 들어왔는데 밀개를 얘네들이 안 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꿀이 그만큼 안 나온다. 그렇다면 얘네들은 이 꿀을 파먹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문을 내금을 하고 모든 상황을 짐작하고 의심스러우면 다음에 시간 날 때 반드시 내금을 하시라고 그러죠. 근데 꿀도 마찬가지예요. 꿀의 생김새, 꿀이 얼마만큼 들어왔고 얘네들이 밀봉을 얼마만큼 했냐에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꿀이 들어올 것이다, 이제 꿀이 안 들어올 것이다를 짐작이 가능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제 어떻게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작년 말에, 올 초인가 작년 말에 여러분께 화가 필요 없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이미 짐작을 하셨어야 됩니다. 꿀이 그만큼 부족할 것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벌이 떼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 얘기도 그게 포함이 됩니다. 왜? 장수 농약사가도 올해 냉피해로 많이 작살나 버렸죠. 그러니까 사과꽃이 일부만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얘네들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농약을 살포를 합니다. 뭐 유튜브 보니까 우리는 풀약도 안 치는 사과입니다.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풀약을 싹 치고, 먼저 풀약을 쫙 칩니다. 사과나무 밑에다가 풀약을 쫙 치고 거기다가 차광망을 이렇게 씌워 놓습니다. 그 안에 보면 빨갛게 다 죽었어요, 풀이. 왜? 남들이 보면 빨간 게 보기 싫으니까 거기다 차광망을 탁 쳐놓은 거죠. 그게 재밌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예요? 풀약은 5년 이내에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흙을 바꿔주기 전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올해 꿀을 밤꿀까지 계속, 다량의 밤꿀까지 기다리시는 분들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말씀드렸다고 해서 무조건 맞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미 제가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뭐 바이러스성도 제가 유행성 질병 얘기해드렸는데 제가 쉽게 생각을 하고 넘기셨기 때문에 뭐 저 같은 놈 얘기한다고 믿겠어요. 그리고 2018년에도 제가 꿀이 안 나올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이 장수 양봉 하는 사람들한테. 근데 안 믿었잖아요, 그 사람들. 그리고 제가 유행성 질병이 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도 안 믿었어요. 뭐 다 안 믿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죠? 이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년에는 유행성 질병이 또 돕니다. 근데 지금 바이러스잖아요. 내년에 세균전이에요. 올해 작년에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내년에는 세균입니다. 세균과 바이러스는 엄연히 틀려요. 바이러스는 뭐죠? 양기입니다. 양기. 세균은 음기입니다. 이게 음양으로 나눠진다고요. 그러면 우리 인체에서
양기는 뭐죠? 금수. 양기에 속합니다. 금수.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양명, 조금, 대장, 태양, 한수, 방광. 이게 양기에 속한다고요. 금수가. 대장과 폐는 함께 가죠. 이제 저희들이 얘기할 땐 부부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대장과 폐는 금기운입니다. 방광과 신장도 함께 갑니다. 이것도 금기운이에요. 같이 가는 거죠. 근데 오행상에서 목화는 뭐라고 했죠? 음기, 토는 중앙, 금수는 양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금수에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얘기죠. 이게 바이러스라는 얘기예요. 금수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디가 작살나죠? 폐가 작살납니다. 왜? 폐 대장은 금기운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내년에는 유행성 질병이라고 그랬죠. 질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세균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세균은 뭐죠? 목화에 관계가 있습니다. 음기이기 때문에. 그럼 목화, 목은 뭐죠? 간담. 그죠? 간담이 목기운입니다. 그 다음에 심장, 소장이 목기운입니다. 그럼 내년에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지를 대충은 짐작이 가능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간담과 심소장이 약한 사람들 이렇게 해석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더 포괄적으로 더 넓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 그게 올해 화가 필요 없는 해입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화가 필요 없는 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화에 속하는 모든 것은 다 연결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벌도 오행상에 화로 속하기 때문에 그 화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는 수정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도 또 해요. 그럼 수정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꽃이 꿀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고, 꿀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는 냉피해를 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죠. 지나간 거니까 쉽게 해석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심이 좀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지나간 거니까요. 그래서 내년에는 목화에 중점을 두시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매실 렉기스 여유가 있으시면 좀 담아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근데 어제 김세호 벌쟁이님께서 제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개미 잡는 법을 달아주셨는데, 저도 그게 가정집에서 쓰는 건 알고 있는데 벌들이 들어가서 그걸 빨아먹기 때문에 아예 저는 쳐다도 안 봤습니다. 근데 이게 이 머리가 단순한 거예요. 뚜껑만 닫아주면 되는데, 우리 김세호 벌쟁이님께서는 뚜껑을 닫아주면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봉장에 쫙 설치를 해놓고 개미가 퇴치가 된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뚜껑만 닫아주면 되는데 그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동산과 빵 조각은 제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다 달짝지근하게 설탕물을 넣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왜냐면 그 가정집에서 사용을 해요. 그 장개미들이 많이 방에 다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용을 합니다. 그 붕산하고 빵 조각을 식빵을 막 으깨 갖고. 근데 저는 거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이걸 봉장에 적용할 생각을 못했어요. 왜? 가정집에서 이게 밥그릇에다 이걸 담아 놓거든요. 밥그릇에다 담아 놓으니까 설탕물 벌이 들어가서 이걸 빨아먹을 건데, 그래서 아예 시도를 안 한 거죠. 근데 우리 김세호 벌쟁이님께서는 뚜껑만 닫아주고 빵꿀을 내면 작은 개미만 들어가고 벌은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치를 해서 작은 개미를 잡아라 라고 이 댓글을 자세하게 달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세호 벌쟁이님께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도 개미 퇴치 저번에도 저한테 물어보신 분인데 저는 토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좋은 정보를 김세호 벌쟁이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오늘 영상은 개미 퇴치법이 되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